저는 셀프 칭찬일기라는 리추얼의 리추얼 메이커예요. 네,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가지고 여기 보면 초록색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똑같은 옷 입으면 단벌 신사 같을까 봐 좀 다른 초록색을 입고 와봤어요. 네, 셀프 칭찬일기는 말 그대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 나의 어떤 오늘의 일과 중에 하나를 이제 칭찬을 해주는 리추얼이에요. 그래서 칭찬일기 모임에서는 칭찬을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나에게도 칭찬을 하고 남에게도 칭찬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셀프 칭찬일기 리추얼 메이커답게 칭찬 하나를 날리면서 시작하고 싶네요. 째깍 토크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 칭찬해요. 이 토요일에 저녁에 귀한 시간을 내가지고 나를 치유시키는 방법을 알아가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토크를 신청한 것 자체, 그리고 잊지 않고 참여한 것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자고 하면 좋겠고요. 정식으로 제 소개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평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만날 자리가 있을 때는 저를 카카오 브런치의 브랜드 마케터라고 소개를 하고요. 또 이 책,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되기로 했다라는 이 책을 쓴 저자라고 소개를 해요. 오늘로써 이 책이 나온 지 딱 1년이 됐더라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하는 책이고 자기계발서예요.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소개를 자주 하는데 민미의 칭찬일기 리추얼을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멈추지 않는 자기계발러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셀프 칭찬일기를 쓰는 김키미입니다. 이제 자기계발서를 쓴 사람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계발러로 계속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걸 위해서 제가 하는 저의 도구는 칭찬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일기에 참여하는 메이트분들의 말씀 들어보면 리추얼에 이제 참여 신청을 한 계기가 제각각이지만 사실은 그것에 공통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나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민미라는 공통적인 목적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아마 여기 모이신 분들도 이거랑 비슷한 이유로 토크에 참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잘 찾아오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셀프 칭찬일기 쓰면서 제가 이 목적에 맞춰서 이제 매일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칭찬일기 쓰기 전에 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매일매일 열심을 다하면서 사는 편이라서 스스로 저를 꽤나 되게 몰아붙이는 타입이고요. 목표 지향형 인간이고요.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칭찬에 박하고 자책하는 능력은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막 끼니까지 걸으면서 전투적으로 막 일을 했어요. 그런 날에는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회사에 나를 갈아 넣어 버렸다 하면서 후회를 하고요. 또 어떤 특별히 성취할 만한 거리가 없는 날에는 오늘은 비생산적으로 하루 날려버렸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맨날 달리기만 해요. 그래서 휴식을 좀 취하려고 이제 스케줄을 제가 줄였더니 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상을 전환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사에 나를 갈아 넣었으면은 성과가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성과 평가 찢어 놓을 유능한 인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허비했어. 허비할 정도였다면 저는 분명히 잘 쉬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쉴 때 잘 쉬는 것도 능력이다. 저는 성취 지향형 인간이니까 쉬는 것도 잘 성취한 거야.'라고 말해 주니까 스스로 좀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기에 한 줄씩 한 줄씩 남기는 것이 저의 이제 매일매일 하는 리추얼로 쌓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멋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식이었어요. 셀프 칭찬일기 쓰면서 생긴 멋진 일들을 나열해 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잘 쉰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제가 밋밋팀의 보리님에게 기획안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날이었어요. 근데 보내지 않았어. 하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후딱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라고 화이팅을 해줬고요. 그리고 알람 안 맞추고 10시간 푹 잔 날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잠을 잘 잔 것도 칭찬할 일이다. 라고 저를 북돋아 줬고요. 그리고 일을 막 되게 불꽃처럼 열심히 한 날에는 오늘 이번 주도 멀티플랭이 쩔었다. 이러면서 칭찬을 해줬고요. 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제가 맡아서 한 일이 있었는데 약간 준비를 더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말고 누가 그만큼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니까 그만치 한 거다라고 말해줬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야근 같은 거 안 하는데 새벽까지 야근을 어쩌다 한 날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몸이. 근데 그날은 이렇게 퀄리티에 욕심 부리는 것도 오랜만인데 '힘주고 싶을 땐 줘야지.' 하면서 저를 위로해 줬어요. 그래서 저에게 자비로워질 수 있었고요. 사소한 일과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됐고요. 나의 행동이나 선택이나 태도들을 일일이 하나씩 사랑해 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제가 1 월에 일기가 되게 심각했는데 회사 일을 하다가 갑자기 딱 예민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아닌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저의 상태에 귀 기울여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번아웃이구나 이건. 이런 증상을 감지했고 증상을 감지한 것만으로 "칭찬한다."라고 하면서 저 스스로를 북돋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천천히 고민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이렇게 감지하고 그다음 날 즉시 리더에게 저의 상태를 알렸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였고 그다음에는 어쨌든 지금 당장 휴가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일은 하긴 해야 되니까 할 일을 쭉 나열해 보고 거기서 가장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도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작은 성취를 도장 깨기 하듯이 일을 하니까 그러다가 다음 날에 쪼끔 더 큰 일, 쪼끔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서는 이렇게 쪼금 더 힘든 일을 해내기도 했어요. 근데 번아웃이 아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겠지만 이때는 '해낸 것만으로도 칭찬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저를 계속 이렇게 북돋아 줬어요. 그러면서 번아웃을 슬기롭게 극복했고 지금은 원래 제 에너지를 다시 100% 채운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멋진 일은 이렇게 칭찬 일기를 쓰면 저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칭찬 결산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칭찬 결산을 할 때 한 달간 내가 주로 어떤 상황들을 칭찬했는지를 키워드로 정리를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달 중에 가장 특급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들을 대해서 써 봐요. 이걸 하면 좋은 것이 어 SNS 보다 보면은 아까 상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멋진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게 되니까 자꾸 나를 위축이 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칭찬 일기를 쓰고 내가 매일매일 칭찬했던 순간들을 돌이켜 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회고를 하면 나를 사랑하는 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계속 상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멋진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칭찬일기 민미를 만나서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랬더니 더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여러 가지의 멋진 일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떤 날에는 칭찬할 거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 까만색이 제가 쓴 부분이고 옆에가 우리 멤버들이 제가 인증한 거에 댓글 달아준 부분이거든요. 이날은 칭찬할 거리가 좀 부족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되게 사소한 칭찬거리인데 억지로 만드는 느낌? 그래서 칭찬할 일을 만들었어요. 칭찬 인증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대로 잠들기가 아쉬워서 중고도서 알라딘에 판매 신청을 하고 잠들어서 "나 칭찬해."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아침에 영어 공부를 하고 낮에 과외 수업을 갔어야 됐는데 과외쌤이랑 전화로 싸우고 오늘 수업을 하지 말자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쭉 잘 수 있어서 좋았는데 아 꿈이구나. 얼른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매우 귀찮았지만 열공하고 수업 다녀오고 칭찬해. 라는 일기를 쓴 날이 있었어요. 제가 혼자서 일기를 쓸 때에는 그냥 기록하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기를 단순히 기록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만들어가는 콘텐츠라고 여기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일매일 이 콘텐츠가 쌓이고 있어서 이걸로 뭐라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드릉드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는 행위를 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영감이 주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인터뷰가 있어서 준비를 했을 때 그냥 대충 해도 됐지만 잘하고 싶어서 "더 잘 준비했다."라고 쓴 날이 있었는데 "잘 준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엄청 진짜 프로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조금 더 일을 하고 싶었지만 멈추고 밥을 챙겨 먹은 다음에 이때 그 동계올림픽 할 때였어요. 쇼트트랙을 봤어요. 근데 그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 따는 순간을 라이브로 봤다는 건 평생 갈 기억이고 이건 내가 내 시간을 역사의 한 장면에 쓴 거다라고 표현을 했더니 또 막 이제 칭찬을 엄청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저 이제 표현을 쪼끔 달리 했을 뿐인데 함께 칭찬해 주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영감받았다고 말해 주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꾸 자존감이 막 하늘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다음에는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칭찬할 만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회사 동료들에게 말하기는 쑥스럽잖아요. 동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멤버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료들에게 말하기 거시기한 업무적인 칭찬을 멤버들에게 꺼내요. 어떤 날에는 제가 회의를 하다가 "되게 만드는 방법을 고민해 올게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그렇게 말한 거 나 좀 멋졌어." 이렇게 썼더니 다들 너무 멋있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멋진 마인드잖아요. "나 역시 멋있는 사람 맞아."라고 또 자존감 하늘.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죠. 뭐 동료가 이렇게 디자이너 동료가 혼자 아이데이션 중인 과제를 리뷰해 줘서 제가 피드백을 주기에 앞서서 되게 멋있었던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면서 특급 칭찬을 날렸고 그리고 다 같이 논의해야 될 쟁점에 대해서 발제를 했고 그리고 쪼금 마이너한데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수준들의 의견은 회의 끝나고 이제 당사자한테 개톡으로 보냈다. 혼자서 일하는 게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였는데 "내가 보탬이 되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를 칭찬한다."라고 말했고 이걸 회사에서 또 말하기엔 약간 부끄러운데 여기다 말하니까 다른 분들이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날에는 되게 힘든 일이 있었어요.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화나서 소리도 치고 막 엉엉 서러워서 엉엉 운 날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는 SNS에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어두운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얘기를 랜선 내 편인 우리 멤버들에게 털어놓고 나서 그 털어놓은 거에 대해서 또 위로하는 댓글을 받으면 그날은 울고 털어버린 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해진 상태로 잠이 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진 멤버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3 단계의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마니또 제도를 운영하는 리추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몰랐어요. 이제 칭찬일기가 두 번째 기수가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그다음 주에 세 번째 기수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기수 시작할 때 "우리 리추얼에서도 마니또를 하나요?"라고 어떤 분이 이제 물어보신 거죠. 민미의 다른 리추얼을 경험해 보시고서. 그래서 제가 마니또 제도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한 번 경험해 본 다음에 두 번째 이 기수 때는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쪽지를 만들어서 줌 미팅을 했어요. 목걸이 이렇게 걸고서. 그래서 앞치마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었고 예 이렇게 사진도 막 잠금화면 배경화면 설정해 주시고 1대1로 비밀 친구를 만들어 주는 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걸 하고 나서 그다음에는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지금 내 마니또 누구인지 궁예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설문조사로 나는 마니또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마니또는 누구일 것 같은지 이런 거를 질문을 했었고, 잠시만요. 그 설문조사 결과를 이렇게 예쁘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정주연님과 한보름님이 각각 5표씩 받아가지고 당신은 혹시 모두의 마니또인가요?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렸어요. 이렇게 했고, 또 한 명 한 명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기수에서 일어난, 칭찬일기에서 일어난 멋진 일들을 막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수에서 일어난 멋진 일들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자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임수정님이라는 메이트분이 있어요. 이분이 반 아이들을 상대로 2줄 쓰기라는 주제를 주면서 나 자신을 칭찬하기라는 주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들었던 칭찬을 쓰거나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거 어려워하는 경우를 많이 봤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주 수요일에 아이들이 셀프 칭찬을 하는 시간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아이들이 쓴 것 중에 되게 베스트 작품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일기를 쓰고 그 일기에 선생님이 칭찬해주고 이런 경험이 저의 제가 생각하는 최초의 글쓰기 경험이었거든요. 그게 평생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말이 일기를 오늘은 이라고 시작하지 마라. 나는 이라고 시작하지 마라. 이런 팁을 주셨던 게 평생 기억이 나는데, 칭찬일기 쓰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한 아이들은 얼마나 멋진 어른으로 자라날지 너무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고 웅장해지더라고요. 이런 멋진 경험들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명 한 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다 기뻐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놓치기 싫어서 한 달이 끝날 때 기록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네,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임의 조건에 대해서 꼭 저는 이 민미팀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민미에서 하고 있는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추구하는 그 모임은 이런 3가지 조건을 가졌어요. 토픽, 미션, 멤버, 이 3박자가 잘 형성되어 있는 성장형의 네트워킹을 제가 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3가지가 전부 다 만족이 돼야 이상적인 모임이 돼요. 여기서 제가 호스트로서 하는 역할은 이 커뮤니티의 본질인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멤버들끼리 서로 궁금해하는 사이일 때 커뮤니티 참여의 만족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제가 체득해서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멤버의 조건이 칭찬일기에서는 저를 알고 오는 분들이고, 저를 알고 오는 분들은 오나브라는 책을 읽고 온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을 주제로 쓴 자기계발서를 읽고 온 거죠.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하면 그분들도 저처럼 자발적인 자기계발로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나는 브랜드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김킴이 어딘가 닮은 사람들이고, 시키지 않아도 손들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고, 애쓰지 않아도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칭찬일기라는 도구가 이 관계를 맺는 데 촉매제로 역할을 하죠. 내가 나를 칭찬한 걸 보고 남이 나를 칭찬해주는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서로에게 칭찬을 막 속삭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막 웃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말이 있는 것처럼 칭찬이라는 행위가 처음에는 좀 어색할지언정 하다 보면 이게 진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경험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자연히 랜선 4편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미션이라는 조건은 너무 어려워서도 안 되고 너무 쉬워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추얼 제도가 리추얼이라는 이게 민미의 가이드죠. 이거 자체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매일 하는 거라서 매일 하는 거라서 뭐랄까, 그 가볍게 하는 행위인데 그거를 매일 해야 되니까 너무 쉽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이탈은 거의 없고, 뭔가 꾸준히 각자의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쌓을 만한 거리가 계속 생겨나는 모임, 그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저 혼자서 쓰는 행위만 1차 리추얼을 했었는데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 일기를 보는 게 2차 리추얼이 되었고 그들끼리 서로 댓글을 주고받는 걸 보는 게 3차 리추얼이 됐어요. 그래서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드는 리추얼이 형성이 됐는데 이게 삶의 기쁨이 되는 중입니다. 이 얘기는 칭찬일기 너무 칭찬일기 광고 같긴 한데 이 칭찬일기 리추얼은 저를 닮은 분들이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위기인 거고 다른 리추얼은 그 리추얼마다의 다 색깔이 제각각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칭찬일기 리추얼뿐만이 아니라 민미에서는 어떤 리추얼에 참여를 하든 명확한 주제가 있고 그리고 리추얼이라는 미션이 있고 그 리추얼 메이커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조건이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삼박자가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칭찬일기는 이제 이번 것은 완판된 상태고 다음 달엔 제가 안식월을 가질 예정이고 그러니까 다다음 달부터 참여하실 수 있고요. 최근에 지금 칭찬일기의 치어리더인 제인 님이 최근에 칭찬일기 방에다가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글을 공유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정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계를 좀 제한을 시키는 성격을 가졌는데 반면에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은 내가 힘든 일이 나에게 닥쳤으면 그걸 '힘들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하는 일이 '힘들지만 나는 결국 해낼 것이다.'라고 믿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연히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되게 멋진 설명이었는데 여기서 한편으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가혹해지는 결과를 낳기가 너무 쉬운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뭐 성취나 보람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신을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도전에 익숙하고 원래 하던 것도 좀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상태를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인드가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은 한 것만으로도 칭찬해 줄 만한 가치가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성장 마인드셋을 건강한 방식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비결, 이게 '칭찬일기를 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칭찬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처방전. 그리고 아울러서 어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도모하고 그리고 서로의 노력을 응원하고 그리고 지친 날에는 서로 이제 다정한 말로 위로를 남겨 주고 또 기쁜 날에는 함께 더 기뻐해 주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주는 곳이 민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미는 저에게 스스로에게 가혹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커뮤니티다라는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민미 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드리고요. 이 리추얼 메이커가 될 기회를 주신 민미 팀에 감사드리고 그 기회를 쟁취한 저를 칭찬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칭찬을 보내면서 오늘 토크를 마무리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한번 해 보세요, 각자.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는 뭐였을까?' 그리고 오늘 저는 그럴 거예요. 이 강연 준비하는 걸 계속 미뤘거든요. 근데 오늘 벼락치기로 했어요. 근데 잘했죠? 그러니까 저를 칭찬할게요. 고맙습니다.